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은 롯데관광 개발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말 놀라운 실적 개선을 보여주면서 제주 카지노 시장에 뭐랄까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데요. 자, 과연 이런 가파른 성장세가 2025년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성장에 가려진 위험 요소들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카지노 확장이라든지 또 우호적인 시장 환경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요, 현재 나타나는 그 긍정적인 숫자들, 그 너머를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홀드율 문제라던가 아니면 특정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그 과도한 의존도는 제 생각에는 분명한 위험 신호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 없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보여주는 그 성장의 힘,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 고객이 칩으로 바꾼 총 금액, 이걸 드로백이라고 하죠. 2분기 카지노 드로백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늘었어요. 그리고 7월, 8월 딱 두 달 매출만 해도 864억 원인데 이게 이미 작년 3분기 전체 매출 84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3분기에는 한 1,200억 원, 연간으로는 매출 6천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달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초과 달성까지도 좀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고객 기반 자체가 아주 두터워지고 있어요. 그 8월 말 기준으로 카지노 회원 수가 벌써 10만 4천 명을 넘었고요. 최근 8개월 만에 3만 1,000명 이상이 새로 늘었습니다. 또 VIP 고객들이 방문 횟수나 체류 기간도 늘고 있고요. 네, 그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카지노 사업의 핵심 수익성 지표, 그러니까 홀드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지노가 고객 돈을 얼마나 따느냐는 비율인데 이걸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롯데관광개발 홀드율이 한 20.9% 수준인데 이게 세계적인 카지노 허브인 마카오 평균 24.7%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운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VIP 고객 관리라든지 게임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아직은 좀 개선할 부분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바카라 테이블 최대 베팅 금액을 1억 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요. 고액 베팅은 아시다시피 승패 변동성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홀드율 예측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홀드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카오를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9월부터 테이블 수를 166개로 늘렸습니다. 특히 핵심 게임인 바카라 테이블을 30개나 더 늘렸어요. 107개에서 137개로요. 슬롯 머신도 206대로 늘렸고요. 이런 시설 확충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고객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시설 확충 자체는 필요했겠죠. 네. 하지만 테이블당 효율성을 놓고 보면요. 여전히 마카오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의 테이블당 하루 평균 매출이 약 560만 원 정도인데 마카오는 그 4배에 가까운 2,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단순히 테이블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카오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경쟁 우위가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늘어난 시설을 채울 고객을 과연 어디서 계속 데려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방문객의 90%가 중국인이라는 점,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10%라는 숫자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주도 자체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하는데요. 외국인 방문객 수가 2017년 이후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또 중국 단체 관광 재개나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대형 이벤트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1시간, 베이징이나 항저우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이 시간이면 오는 제주의 지리적 이점은 사실 마카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만, 일본 등을 잇는 직항 노선도 22개나 되고요. 게다가 100명 규모의 자체 영업 인력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도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지리적 이점이나 방문객 증가는 기회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90%가 특정 국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구조적인 리스크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예를 들어서 무비자 입국 정책 같은 게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면 롯데관광개발 실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 호텔 객실 점유율, OCC라고 하죠. 이게 7, 8월에 91%, 9월에도 80% 중반을 유지한다는 거,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호텔이 이렇게 꽉 차버리면 정작 수익성이 높은 카지노 VIP 고객을 추가로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고객을 가려받을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높은 OCC는 곧 운영의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달 만기가 돌아온 해외 전환사채 CB를 상환하면서 연간 100억 원에 달하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이건 영업 외적인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상환 자체는 물론 긍정적이죠. 네. 그런데 그 상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내부 유보금 외에 혹시 추가로 차입이 동원되었다면 이자 비용은 줄었을지 몰라도 총부채 규모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형 성장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이건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아주 강력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계속 확장되는 고객 기반과 시설 투자, 또 개선되는 외부 환경, 이런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긍정적인 외형 성장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예를 들면 홀드율 개선이라는 과제, 그리고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리스크, 또 마카오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낮은 효율성 같은 이런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의 향후 행보는 이처럼 성장 잠재력과 또 극복해야 할 과제가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라든지 시장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